예,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박 3일 동안의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 한일 정상회담을 잘 마쳤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극진한 예우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눕니다. 카메라 쪽이지. 감사합니다. 예,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전수미 대변인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네, 드럼 치는 모습. 상상도 못했던 모습인데, 둘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원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드럼을 엄청 잘 친다면서요. 대학교 때부터 예. 이제 약간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 네. 드러머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측에서는 드럼을 선물해서 드럼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즉석으로 이 드럼 치는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무슨 AI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왜? 현실 감각이 없었어. 갑자기 웬 드럼?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우리 대통령께서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측도 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취미를 존중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브랜드의 옷을 입었습니다. 저게? 네, 아식스. 어. 네, 사실 좀 우리나라의 감정으로는 일본 브랜드를 입고 그 일본 총리의 취미를 함께하는 게 감정적으로는 사실 조금 멀 수 있었지만 그래도 외교니까. 대통령께서 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옷도 입어주고 또 그 펄이라는 저게 이렇게 보면 펄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드럼 네. 앞에 큰 북이 굉장히 유명한 드럼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 일본 브랜드예요. 게다가 오.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 두 개가 이제 딱 있는 거죠. 오. 근데 일본 측도 배려를 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예를 들어 임세은 쓰면 앞에 그러니까 임세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성과 이름을 바꿔요. 바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성 그대로 썼습니다. 저희는 오. 이재명 써 있고 다카이치 사나에 이렇게. 디테일한데요. 사나이 다카이치인가?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써 있어서 뭐 양측이 서로 배려를 한 것 같고 네. 신났습니다. 지금. 너무 신났어, 진짜. 신났어요 지금. 네.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맞춰주는 듯한 그런 네. 모습. 개구진 여동생을 맞아요. 맞춰주는 듯한 그런 모습. 근데 저기 배경음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저거 케이팝 틀었대요. K-팝 데몬터스 그것도 디테일하게. 골든. 그러니까. 네, 바로 네. 이제 골든이라는 그 영상 자체가 뭐 미국에서도 어떤 시위라든가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희망을 그리는 노래인데 그거 전 맨 처음에 드럼 합주를 두 분이 하시길래 그리고 그 많은 노래 중에서 K-팝 데몬터스 나왔던 드럼을 연주하시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같이 한일 미래를 더 높게 이게 격상시키자, 같이 나아가보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모테나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태극기 앞에서 과거사 문제가 있음에도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고 근데 또 이렇게 드럼 연주 합주를 했을까 이 준비를 많이 했을까 했을 때는 첫 번째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호의를 베푸셨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에이펙 경주 이제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님은 제 꿈을 모두 다 이루셨다. 스킨스쿠버, 뭐 드럼, 오토바이 제가 꿈꿨던 것들인데 총리님께서는 그걸 다 하고 계신다. 이 말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뭐 스킨스쿠버는 물에 가야 되니까 못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둘이 K-팝이 워낙 전 세계적인 정말 흐름이고 그 노래를 같이 드럼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죠. 한국 국민에 대한 메시지. 우리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합주,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라는 메시지.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죠.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사이가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바로 한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우리 일본과도 이렇게 사이가 돈독하고 같이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
정신 차려. 이런 다카이치 사나이의 정치적 고도의 계산. 마지막 아하. 세 번째는 미국입니다. 트럼프는 한일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언제나 원하는 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야 한미일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동아시아 패권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본과도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이게 중국과랑만 친중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 측면에서 굉장히 고도의 정치화된 그리고 외교화된 그런 전략으로서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 역시 외교 천재 이재명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외교천재로. 나라면이 되게 말씀하세요. 재밌는 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어떻게 좀 호의적으로 우리를 봤죠. 예. 의자도 빼주는 등 예. 이런 모습을 봤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의 시진핑과의 시진핑 총리와의 그 환담에서도 굉장히 시진핑이 호의를 베푸고 뭐 셀카를 찍는 등의 여러 가지 예. 제스처를 봤을 때 굉장히 또 시진핑이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 다카이치 사나이도 뭐 와서 90도로 인사하는 등 여러 가지 뭐 태도를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국 정상들을 감고 다니고 있다. 감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있다. 감는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볼 때마다 다 감고 다니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전문 용어예요. 감고 그렇습니다. 다니고 감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고 다니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시절에 그 공군 1호기가 뜨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마치 우리 그 술 취한 아버지가 어허. 아버지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아버지가 인감 도장 딱 들고 나가서 여기저기 도장 찍어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맞다.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련히 잘하고 오시겠지라는 그런 아주 편안한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보면은 일본에서 엄청나게 환대를 한 게 호텔에 가서 90도로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순방을 여러 차례 많이 다녀보긴 했는데 아주 이례적이고 이런 일은 있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격상을 하게 된다면 딱 공항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례적이긴 해요. 정상이 왔을 때 그 나라의 정상급이 공항에 영접하는 것도 사실 매우 이례적인데 정말 너무 VIP로 우리가 모시고 싶다 하면 공항까지는 한번 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호텔로 온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순방하고 이런 아하. 외교사에선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매우 특별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맞이하지만 그 뒤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하냐면 일본의 오모테나시 뒤에는 그렇지. 항상 뭔가가 숨겨져 있다. 뭐 원하는 걸 바로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일본의 국민성을 항상 얘기할 때 그 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굽히고 약한 자에게는 밟아버리는 게 일본 특성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게 항상 이상화 선수랑 그 아사다마오 선수거든요. 아사다마오는 김연아랑 비슷했으니까 김연아를 밟으려고 했던 거고 이상화 선수는 굉장히 그 스케이트에서 너무나 아시아 최고 강자였기 때문에 숭배를 했던 그런 태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을 괴멸에 빠뜨렸던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 왜냐 절대 힘이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수준이나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던 한국에 대해서 과거에 짓밟으려고 했던 태도들은 이런 근저에 깔려 있지만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 하면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이죠.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보였던 굴종 외교, 굴욕 외교의 시대는 끝났다. 이재명이 강한 외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강자인 한국에게도 일본을 급신거릴 필요가 생긴 겁니다. 본인이 니즈가 있으니까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안보 체제에 있어서 일본은 아직도 평화헌법 구조에 얽매여 있고요. 한국에게 많이 방위 산업이라든가 협조하거나 협조 받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해서 정보를 지소미아 때문에 계속 한국에게 협조를 받아야 북한 관련 정보를 또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강해진 한국을 그 국격에 맞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철저한 절지적 계산 아래 오모테나시 어서 오십시오 고집도로 태극기 앞에서 인사하고 호텔 앞까지 가서 환대하고 온갖 선물로서 그렇게 웃는 얼굴을 보였던 게 자신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강한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내달 22일이 다케시마의 날이잖아요. 근데 일본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을 하기 전에 사나이 총리한테 다케시마 언급하지 마라고 경고를 했었대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오모테나시 이후에 다케시마의 날 얼마 남지 않은 요 날 또 뭔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대를 하고 굉장히 예우를 받은 건 그대로 저희가 존중을 하고 예. 뭐 외교적인 관례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쁠 건 없죠. 존중받은 당연히. 거죠. 존중받고 예. 환대받는 거. 우리나라를 대표한 대통령께서 이렇게 환대를 받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교 전문가들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도 저희가 간과를 하면 안 되는 어허. 것이요. 일본인들 특징, 음흉하고 음습하고 뒤통수 치고 웃고 있지만 또 무슨 생각할지 모르니까 네.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가장 큰 것은 저는 중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참석해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양 정사에게 어떻게 보면 서로 우리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하고 있고 특히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시의 자위대 개입 이런 발언 등을 해서 사실상 중일 관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직전에 중국을 다녀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통해서 한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했고 또 통화스와프 이런 것도 연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풀렸습니다. 풀리고 이 대통령께서 실용 외교를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이 점점 전반적으로 이제 복원이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협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둘이 친하게 지내면 내가 고립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허. 불안감이 분명히 있겠죠.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까 일본을 무조건 편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고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긴장 관계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NHK 인터뷰에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양국이 원만하게 해소할 문제죠. 이런 식으로 약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서 그랬었죠. 예.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을 아마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일본은 지금 히토류 문제라던가 이런 자원, 핵심 자원 무기화하려는 그 중국이 히토류 문제라던가 이런 걸 일본을 지금 고립시키고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할을 실리 외교를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도 다케시마 날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간과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독도 영유권을 선전 홍보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는데 7년 전에 그게 운용이 계속 되었고요. 그런데 이 영토 주권 전시관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을 선전 홍보하는 전시관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렇게 인사하고 뭐 우리 환대하고 하면서 뒤에서는 또 영유권 확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양쪽으로 우리가 보고 경계는 하되 실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계실 거예요. 실리는 놓지 말아야 그렇죠. 된다. 네. 공동 언론 발표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에 정점을 찍는 발언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일 관계,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약간 옆에 있는 다카이치 사나이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근데 굉장히 교묘하게 돌려서 굉장히 품격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바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품격 있는 외교, 강한 외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천재명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 한중이 삼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재자를 결국에 자처하셨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다카이 총리한테 메시지일 수도 있죠. 다카이 총리는 본인이 자민당 총리 후보로 나가기 전에 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나 부장관급이 가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현해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아베의 2세 그 아베 트렌드를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을 했고, 지금도 우경화된 일본에서 75%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것은 그런 이제 독도 다케시마 문제라든가 아니면 협중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같이 드럼, 골든이나라든가 다이너마이트를 치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만 만약에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국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뭐 독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협중이지만 협한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걸 다 이미 간파를 하고 일본
정신 차려. 지금은 우리 좋고 웃고 있지만 나는 한 일만 보지 않아. 한 중도 보고 있어. 그리고 난 한 중 일의 중재자로서 난 역할을 할 거고 너의 편만 들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랑 잘 지내고 싶으면 잘 한번 해봐. 끝까지 변심 말고 끝까지 잘 해봐. 예. 어디 한번 나는 너를 지켜보겠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조세탄광 희생자에 대한 DNA 그 감정 추진도 함께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 요 얘기도 있어서 이제 과거사 정리까지 됐고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의제들 중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예. 그거 이제 어제는 사실 언급이 안 됐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도되는 내용 또 일본 언론도 보니까 얘기가 됐던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협정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이 주도했던 협정들이었어요. TPP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서 미국한테는 이익이 안 된다라면서 탈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중심이 돼서 CPTPP가 된 겁니다. 예. 예, 원래는. 그래서 총 11개국이고요. 아시아 태평양,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쭉 다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가입은 되어 있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측에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중요한 게 이게 관세 철폐율이 96%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어허.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과 FTA를 원래 맺고 있어요. 지금도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FTA라는 깨버렸죠. 국제 질서를 깨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깬 것도 예,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그냥 새로 모르는 만들었어.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반의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이렇게 관세 철폐율이 높은 협정을 맺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일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해결이 되게 된다면 자동차나 소부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득이 되거든요. FTA를 실제로 맺지 않은 그래요? 국가들도 예. 사실상 FTA 맺은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후쿠시마 수산물 맞아요. 요런 부분, 그러니까 농산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이제 관세 없이 우리 후쿠시마 오염이라 좀 그렇지만 수산물. 후쿠시마 수산물을 그렇게 수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뭐 어업 농가라던가 또 이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후쿠시마 어업물에 그렇죠.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실익을 따져서 아마도 뭐 피해 보상 대책이 있으면 그거대로 마련을 하고 아니면 이게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산업에서 사실 이 협정을 맺는 거는 이득이긴 하죠. 얻는 것도 많긴 한데 좀 네.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주셨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